먼저 상표권이 뭔지, 상호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표는 당연히 이제 나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인데요. 저희 이제 뭐 서비스를 예시로 들면 마크인포라는 이제 이름이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거고, 이 네이밍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상품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업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이제 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표권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하면 특허청이라는 이제 그 기관이 있어요. 대전에 이제 본사가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이제 두 군데 있는데, 그 특허청이라는 기관에서 는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 그런 관청이거든요. 이 특허청에서 그래서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을 상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사를 봐서 통과를 된 그런 것이 이제 상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상호권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사업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 가면은 이제 똑같은 관할 내에 같은 이름이 없으면 그냥 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도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 뭐 닷컴이 있더라도 co.kr이 없으면 내가 co.kr에 대한 도메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은 거 없으면은 등록을 해주고, 다만 이제 그런데 상표권이라는 거는 아까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국에 어디에 있든 내 상표하고 같은 거, 그리고 비슷한 것까지도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호권하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상호라는 거 내가 이제 간판을 걸고 예를 들어서 상호를 쓴다라고 했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호를 써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못 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그 권리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상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정경쟁행위다라고 했을 때 이 상호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권리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려면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이제 부정 경쟁 행위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호다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지 되고, 저 사람이 나의 상표를 따라했다든지 저 사람의 일부러 나의 이제 신용에 뭐 편승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증명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표권을 내가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 상표하고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상표를 썼다, 이것만 입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유, 저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 아니면 내가 되게 유명한 상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상표권이 있고 저 사람이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업종에 썼다, 이것만 이제 있으면은 상표의 침해가 이제 성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인 권리죠. 이 상표권만 있으면은 이제 내 상호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표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독점권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상표는 너가 이렇게 뭐 마크인포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예쁜 이름을 만들었구나, 이거 정말 보호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표는 그냥 이름이라는 거는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이 자체가 창작적인 가치가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뭐 먼저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따라 써도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상표권이 없을 때는. 근데 그러면은 왜 상표권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느냐? 그렇게 보호 가치도 없는 건데, 라고 하면, 이 상표 권리에 대해서 독점을 안 주면은 또 이제 경쟁업자들이 같은 이름을 써버릴 거잖아요. 저 회사 되게 장사가 잘 되네 해서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을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런 보니까 마크인포가 되게 잘한다고 하던데 라고 했는데 누가 인포마크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공익적인 가치. 그러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특허는 20년 동안 한정적으로 보호를 해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20년만 독점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줘. 그러면은 이 소비자 보호를 하려고 하는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반영구적으로 계속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코카콜라도 아직까지도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표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상표를 전혀 등록만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호를 할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는 되게 특이하게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좀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할 수도 있는데 상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크게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누군가가 취소 심판이라는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제도인데 이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안 할 수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표를 보호해주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상표는 이제 특허청에 출원이라는 게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출원하고 등록 정도는 좀 구별을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출원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서울대 입학 원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돼야 등록 결정이 나서 등록비까지 내야지만 상표권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비까지 다 내서 등록된 거를 의미를 하고 그때서야 상표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서울대생이 되는 거고 이제 출원이라는 건 단지 입학 원서를 낸 거다. 신청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특허청에 이제 심사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심사관이 이제 배정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대기하는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돼요. 옛날에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 이제 심사 적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상표 출원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만 건이 넘게 이제 상표 출원을 하다 보니까 심사관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심사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사를 봤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표 등록을 해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등록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출원 공고라는 걸 내요. 그게 마치 이제 방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상표 등록을 해줘도 될 것 같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세요라는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혹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제 그 이의 제기 내용을 이제 살펴봐서 이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은 거의 이제 99% 이제 등록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료를 납부를 하는데 아까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갱신을 이제 권리를 하고 또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년치 등록료를 한 번에 이제 납부를 하면은 이제 그 상표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심사를 했는데 뭐 보니까 좀 이건 등록해주기 내가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바로 또 거절을 하는 거는 아니고 내 의견은 이래서 너는 이런 이유로 상표 등록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의견서를 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2달 이내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냐면은 의견서를 내 가지고 아니 심사관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좀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법적인 어떤 근거 하에서 이제 의견을 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정 일부를 이제 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특허청에 어떤 서류를 먼저 한번 제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상표 견본이 들어갈 거고 내가 이거 어떤 업종에 쓸 것인지 그 지정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견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정이 아예 안 돼요. 그 상표권을 받더라도 그 사전 질문 받은 거에 보면은 조금 이제 상표가 변경이 됐다든지 뭐 해서 좀 바꾸고 싶다 하는데 상표 등록을 받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견본이라는 거. 아예 수정 자체가 안 되고요. 보정을 할 수 있는, 수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지정 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는 아예 다시 새로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일부를 삭제하는 정도. 그런 거지. 아니면은 내용을 좀 한정하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보정 정도만 가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견을 대응을 하면 심사관이 다시 재심사를 해가지고 괜찮으면 뭐 다시 이제 이 정도면 등록을 해줘도 되겠다, 설득이 됐다라고 하면은 공고를 다시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한 15개월, 심사 대기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좀 심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우선심사 제도가 있거든요. 이 우선심사 제도는 를 이제 해서 신청을 하면은 한 3개월 안에 이제 심사 결과를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그 공고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심사관이 이거 심사 통과될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한 2, 3개월을 이제 공고하는 그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심사 대기 기간만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 작년까지는 이제 어떤 뭐 선행조사기관이라는데 일단 조사를 맡기면 빨리 심사를 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좀 제도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빨리 써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쓰려고 하고 있어서 빨리 해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특정한 요건을 좀 갖춰야지만 우선 심사를 해주고 아무나 무조건 다 우선 심사를 해주는 건 아니고 우선 심사를 하려면 좀 약간 비용이 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일반 심사를 하면 우선심사 한 사람한테 뺏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상표 등록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이거든요. 그 이제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아까 상표 자체는 뭐 누가 뭐 내가 먼저 예쁜 이름 지었다고 해서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먼저 썼다고 해서 내가 우선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특허청에 누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상표권의 목적인데, 상표권의 이제 지금 그 요건인데, 그 우선 심사라는 거는 심사 대기 기간을 당겨주는 것일 뿐이지, 심사를 뭐 이 사람이 먼저 나중에 출연했는데 먼저 출연한 걸로 봐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 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